안녕하세요. 사연시대의 DJ 써니입니다. 저희 채널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댁과 친정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 웃기고 기가 막혀서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희 친정 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는데 방대한 내용이라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저희 집은 땅이 많아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도 잘 살고요. 그렇다 보니 항상 주변에는 날파리 꼬이듯이 돈 보고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중 날파리보다 더한 똥파리 같은 여자를 만나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였어요. 그 당시 저희 집으로 화장품 반문 판매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저희 엄마가 오래된 화장품 단골이셨는데 저희 엄마는 방문 판매 아주머니를 부천댁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천댁은 저희 엄마 보고 언니 하면서 지냈죠. 어느 날부턴가 부천댁이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오기 시작했어요. 부천댁 아주머니와 함께 오던 여자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빨간 땡땡이 원피스를 입었고 파란색으로 화려하게 눈화장을 했는데 양 옆으로 쫙 재진 날카로운 눈매에 입술은 새빨간 립스틱을 발랐더라고요. 저희 엄마 말로는 아기 엄마라는데 나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그 여자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서 같이 마사지도 받고 화장품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제 집 드나들듯 뻔질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저희 엄마와 꽤 친하게 지낸다 보다 싶어서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으로 일찍 귀가하던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살짝 열린 방문 틈 사이로 화를 내시는 아빠와 고개를 떨군 채 울고만 계신 엄마가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였기에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현관문 입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웃기만 하던 자상한 아빠인데 불같이 화내시는 모습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상황인가 알 겨를도 없이 화가 난 아빠가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그 틈에 울고 계신 저희 엄마를 달래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둑어둑해진 시간이었는데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던 엄마가 눈물을 그치고는 갑자기 어디에 다녀오시겠다면서 휘청휘청거리며 일어나셨어요. 도대체 늦은 시간에 어디에 가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밤에 엄마 혼자 보내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저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당시 저희 엄마는 운전을 하시지 못하셔서 택시를 불러 어디론가 향했어요. 어느 동네에 다다르자 택시에서 내렸어요.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파란 대문의 집이 보였는데 엄마의 발길은 그곳을 향했습니다. 파란 대문을 들어서니 디귿자로 된 집 가운데 하늘이 보이는 마당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 들어선 저희 엄마는 어떤 여자의 이름을 마구 불렀어요. 그때 집안에서 부천댁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부천댁이 방문을 나서기 무섭게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어내리며 마구 때리고 욕을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부천댁 보고 너도 그 여자랑 한패 아니냐고 내 돈 내놓으라고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부천댁은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며 엉엉 울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무작정 쫓아간 저는 이 상황이 뭔지 몰라 어안이 벙벙한 채 한동안 서 있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부천댁을 때리는 엄마를 말렸습니다. 제가 말리자마자 기력이 다하신 건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천댁에게 급히 택시를 불러달라고 한 뒤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병원에서 닝게를 맞은 후 엄마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셨고 어찌된 상황인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부천댁이 화장품 반문 판매를 하러 오면서 저희 엄마와 부천댁은 친하게 지냈고 동네 아주머니들 몇몇 분들과 함께 개모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개모임에선 개 말고도 이런저런 동네 소문도 돌렸겠죠? 여느 때처럼 개모임에 참석한 날이었대요. 함께 개모임을 하던 사람들 중 몇 명이 어느 사업체에 투자를 해서 이자를 몇 배로 벌었더라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부천댁도 투자로 인해 자그마한 이익을 보고 있었고 한참 투자에 재미를 붙일 쯤에 어떤 돈 많은 졸부 여자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부천댁은 졸부 여자가 더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고 이자를 5배로 받을 수 있다면서 자신도 투자 수익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천댁은 현금이 많지 않아 조금씩만 투자해 쌈짓돈처럼 재미만 보고 있다면서 저희 엄마에게 돈 있으면 같이 해보자고 꼬신 겁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절대 안 한다면서 부천댁이 집에 올 때마다 거절을 했다고 해요. 부천댁은 본인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소문 듣고 몰래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서 방문 판매할 때마다 그 돈 많다던 졸부 여자와 함께 와서 자꾸 설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졸부 여자에게 돈을 맡기면 된다면서 실제로 받은 이자가 찍힌 부천댁의 통장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마 앞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어 돈을 세면서 수익 이자를 둘이서 나누어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다고 합니다. 돈 많은 졸부 여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빨간 원피스의 그 여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앞에서 보란듯이 돈뭉치를 꺼내어 돈을 세면 나누는 모습에 혹하신 건지 욕심이라도 나셨는지 둘이서만 저러는 게 부러워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결국 엄마도 홧김에 투자를 하셨대요. 처음 투자한 금액은 1,000만 원이었는데 얼마 안 가서 현금으로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달이 3번 정도 이자가 들어오니 신이 난 엄마는 정말 그 빨간 원피스 여자를 완전히 믿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시작으로 무려 5억까지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돈 얘기에 금액을 잘못 들었나 싶어서 얼마라고 했냐고 계속 엄마한테 되물었습니다. 5억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그때 당시 저희 엄마의 대담함에 정말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5억을 투자한 후 약속한 달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빨간 원피스 여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주소지를 받아 놨었는데 찾아가 보니 어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황당한 엄마는 바로 부천댁에게 찾아갔고 어찌된 일인지 물었대요. 부천댁도 적금을 다 깨서 졸부 여자에게 몽땅 투자하라고 넘겼는데 그 이후 이자를 못 받아서 저희 엄마한테 어찌하면 좋으냐고 그 여자가 돈 갖고 튄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저희 엄마는 투자도 처음이고 사기 당한 것도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두 손 두 발 온몸이 떨리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5억을 사기를 당한 것이에요. 엄마에게 5억이라는 큰돈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저희 엄마가 저를 낳으실 적에 저희 할아버지가 제 몫이라고 제가 크면 주라고 저희 엄마 명의로 땅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땅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은 것이었고요. 나중에 엄마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저희 아빠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셨고 그날 엄마와 대판 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기꾼 여자는 이름도 주소도 모든 게 가짜였다고 해요. 처음부터 졸부였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요. 그리고 투자처도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빨간 원피스의 졸부 여자한테 완벽하게 당한 거였죠. 소문으로 들은 건데 그 사기꾼 여자는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5억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나 봐요. 세월이 지나 제가 어른이 되었어도 잊을만 하면 그 사기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으니깐요. 그만할 때도 되었다 싶었지만 그날 이야기를 하는 엄마의 심정을 오죽할까 이해도 됐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업체는 저희 친정아버지의 권유로 신청한 것이었고 남편도 친정아버지가 직접 고른 신랑감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남친도 없었고 연애나 중매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버지 말씀을 따랐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너무 근사했어요. 딱 보아도 사랑받고 자란 티가 팍팍 났고 말도 이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첫 만남에 서로에게 끌렸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중매로 만났지만 커플이 할 수 있는 데이트는 모두 다 즐겼고 예비 시댁에 인사차 찾아뵙기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실 정도로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정말 어렵고 늦둥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누이에게 안녕하세요 하며 존댓말을 쓰니 쑥스러워하며 까르르 웃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시아버지는 글쎄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랑 다르게 거친 성격이시고 남들 시선이나 말을 더 중요시하시는 분이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뭘 하시는 건지 따로 사시는 건지 몰라도 시댁에서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볼 때면 이런 집에 시집가면 화기애애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후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여 곧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전화도 자주 하려고 노력했고 시댁으로 자주 찾아뵈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각자 하는 일도 있고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시댁에 자주 찾아오지 말고 서로 생각날 때 연락 한 번씩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집살이 그런 거 하나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천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언제부턴가 겨드랑이 밑쪽에 작은 혹이 만져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모시고 동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 말고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이거 큰 병이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큰 병원에 예약을 잡았고 운 좋게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마치고 제발 그 병만은 아니길 바라면서 몇 날 며칠을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검사 결과 시어머니께서는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고 림프절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댁과 친정 식구들 모두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셨었는데 암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암 판정에 자신이 받은 충격보단 엄마 손길이 필요한 어린 시누이가 더 걱정이 된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시어머니의 암 소식을 전한 뒤 어린 시누이를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께서 평일에 시누이를 챙겨주시기로 하였고 저는 평일엔 일이 늦게 끝나서 주말에 시누이를 돌봐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시댁으로 시누이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암을 발견한 탓인지 당장 수술은 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부터 받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수개월 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에 머리를 밀고 가슴 절제술을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한동안 눈물을 멈추시지 못하셨어요.
저도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의 심정이 어떤지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같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료를 받는 동안 잠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땐 시아버지가 잘 챙겨주면 좋으련만 시아버지는 다른 일로 바쁘시다면서 병원에 한 번도 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터지기 전이라서 병문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터라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양병원을 퇴원하는 날이 다가오자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실 때 시아버지도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하니까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양심이 있으신 건지 시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오셨더라고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도착한 뒤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나서 남편이 시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병원은 통원해야 할 텐데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주말밖에 시간이 나질 않아 평일은 시아버지 혼자 시어머니를 요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런데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남가치고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은근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주말에 간병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면서 요양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위해 요양사를 구하셨구나 생각하며 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요양사도 만날 겸 해서 집에 찾아가 보자고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주말이 되자 오후쯤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한 전막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방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왜 어머니 혼자 계시냐고 요양사는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표정이 어두워지시면서 자신을 돌봐준 사람은 없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안 본 사이 더 말라서 인상이 사나워 보이셨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녀들이 하하호호 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어떤 젊은 여자가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들어온 것입니다. 둘이 다정하게 들어오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면서 신목소리를 겨우 내지르며 물건을 잡히는 대로 던지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서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잘 알고 있는 듯 여자에게 당장 나가라면서 문을 열고 여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때 시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작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이냐며 역정을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밀치며 우리 아들에게 왜 그러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내 아들에게 내가 뭐라고 하는데 네가 낳은 자식도 아니면서 뭔 참견이냐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타박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말에 어떻게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며 분노 섞인 울분을 터뜨리셨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걱정돼서 얼른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쉬시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는 그 여자를 쫓아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신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남편과 함께 잠시 시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제가 몰랐던 시댁의 비밀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실 시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첫 번째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고 남편의 친모는 남편을 낳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후 바로 시아버지가 지금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게 된 것이고 시어머니는 어린 남편을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친엄마와 친아들이라고 알 정도로 잘 키우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도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한테 애도 못 낳는 여편네라며 무시했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대요. 밖으로 너무 나돌아서 그런가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대판 싸우셨고 이혼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어린 남편이 눈에 밟혀 집을 떠나지 못한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기를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기가 바로 지금의 시누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기를 받아 키우고 1년이 지나 아기의 친모라며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작은 마누라라고 선포를 했고 바로 옆집에 거처를 마련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작은 마누라와 놀아나고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맡아 키우게 되신 거고요.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대요. 그리고 아빠 없는 아이들로 자라지 않도록 미운 시아버지와 헤어지지 않고 부부로 사신 거래요. 이런 시어머니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남편과 시누이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랐나 봐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너무 가여워서 눈물 콧물 다 쏟았네요. 애 못 낳는다고 구박에 본인이 낳은 아이도 아닌데 둘이나 잘 키워내셨다니 시어머니 인생이 너무 불쌍했고 한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작은 마누라 때문에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 암에 걸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믿고 싫었어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직접 간호하기 위해 휴직을 내기로 했어요. 제가 시댁에 있는 동안 시아버지는 그 여자를 시댁으로 자주 데리고 왔습니다. 저에게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작은 마누라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작은 마누라는 제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시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치고는 저는 시아버지에게 욕을 먹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기력이 없으신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시다가 저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만 하시네요. 시어머니께 미안할 일이 아닌데 말이죠. 다음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 수술하기 전에 뵙고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는 못할 것 같으니 저녁 시간 전에 오시라고 했죠. 그런데 작은 마누라가 시아버지와 식사하기로 했다고 저에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오실 것이고 저녁 식사는 본인 집에서 드시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온갖 욕을 하더니 너 같은 싸가지를 누가 낳았나 그 부모 면상이나 보자면서 시댁에서 안 가는 겁니다. 저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한 뒤 우리 부모님 오시면 당신만 쪽팔리지 않겠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방문하셨고 작은 마누라와 마주하게 되어 버렸죠. 그런데 그 여자가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당신네 딸이 작은 시어머니 되는 자신에게 버릇없이 군다고 저희 부모님에게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냐며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여자가 지랄을 해대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쳐다만 보고 계셨죠. 그러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그 여자 얼굴을 빤히 보더니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급한 일이 생겼다더니 황급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여자 뭐냐면서 어이없어 하셨고 저도 그 여자 때문에 짜증났던 터라 설명하기 복잡하니 나중에 얘기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와 안부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수술을 잘 마치셨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으세요.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당분간 환자식을 해야 한대서 친정 엄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 장을 보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어떤 아줌마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저보고 오랜만이야 하면서 예전에 화장품 반면 판매했던 아줌마 기억나냐면서 반갑게 굴었고
저는 그제서야 부천댁 아줌마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계속 부천댁과 연락을 하고 지냈고 이 근처에 산다길래 같이 장 보자고 불렀다고 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셋이서 장을 보고 있는데 야채 코너에서 제가 아는 남녀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시아버지와 그 작은 마누라였죠. 저는 친정엄마께 손가락으로 작은 마누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가 저 여자이며 시아버지의 내연녀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했고 친정엄마는 무슨 그런 일이 있냐면서 화를 내시며 시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친정엄마를 보고 놀라며 사부인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고 저희 엄마는 인사도 받지 않으시곤 시아버지를 쏘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아픈 사부인 두고 여기서 바람 피는 것이냐며 주변 사람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경난 듯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들더군요. 저희 엄마는 시아버지한테 저보고 사부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사돈은 몹쓸 암에 걸렸는데 여기 연놈은 아픈 사부인 놔두고 희희낙낙하고 있으니 우리 사부인 불쌍해서 어쩌냐 아이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와중에 멀찍이 서서 구경하던 부책댁이 갑자기 시아버지 쪽으로 달려가더니 작은 마누라의 멱살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 있었네 이 나쁜 년 하면서 저희 엄마께 이 년이 바로 돈 먹고 튄 사기꾼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도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맞다 여기서 많이 봤다고 했는데 너였구나 하며 작은 마누라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무슨 일이라며 때려 말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오래전 시부의 내연녀가 자신과 부천댁에게 투자 명목으로 5억을 사기쳤다고요. 그리고 그 5억은 돌려받지 못했고 시부의 내연녀는 감옥에 간 걸로 안다고. 그 후에 시부의 내연녀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했지만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시부의 내연녀로 나타났으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냐면서 이제라도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마트 관계자와 경비가 와서 다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고 저희 엄마와 부천댁은 경찰 부르라고 여기 내 돈 안 갚은 년이 있다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때 시부의 내연녀가 냅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싸움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금방 잡혔고 모두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과 함께 저희 아빠도 경찰서로 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중에 시부의 내연녀가 아직도 수배 중인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부의 내연녀는 바로 수감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형사에게 물으니 그때 저희 아빠가 사기 신고 후 잡히지 않았었고 그 후로 많은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해요. 그때 감옥 갔다고 소문이 났던 건 알고 보니 내연녀의 공범이 흘린 헛소문이었다고 합니다. 헛소문이 돌아야 피해자들이 찾으러 안 다닐 테고 돈도 포기할 테니깐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눈앞에 잡혔으니 저희 엄마는 한시름 덜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부천댁이 사기꾼을 알아본 덕분에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며 부천댁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시부는 내연녀가 잡혀 들어가자마자 자신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집에 아픈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부의 말에 내연녀가 분노를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시부가 사기칠 때 공범이었고 그 돈은 전부 시부한테 있다면서요. 자신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후 시부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결과 공범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부와 내연녀가 함께 살던 집 천장에서 수십억의 돈과 보석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시부와 내연녀 둘 다 사이좋게 감옥행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와 부천댁은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5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부천댁은 돈을 되찾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대요. 그날 밤 저희 엄마는 몇십 년 만에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간 기분과 함께 잠도 푹 주무셨다고 해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부와 내연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혼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덤으로 시어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게 다 눈에 가시였던 시부와 내연녀가 사라지니까 시어머니도 몸과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많이 회복된 기념으로 내년에 시어머니랑 시누이, 저희 부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